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양화학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려운 단원이라 에,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토양 교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양 교질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에서 교질이라는 거는 어떤 교환을 한다거나 양이온을 교환한다든가 뭐 흡착을 한다든가 이런 그 용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양 교질물이라는 거는 왜 교질을 띠냐? 그 점토 강물이 되면서 이제 암석이 모함이 이제 모재가 되고 일체 강물이 되고 일차 강물에서 그 풍화 과정을 걸치면서 화학적인 물리적인 걸 반응을 걸치면서 아주 잘게 부서지면서 표면적이 엄청이 크게 됩니다. 표면적이라는 거는 자기 무게에 대해서 표면적이 그뭐 800만 개나 이게 800만 배나 되는 그렇게 큰 표면적을 가졌지 않습니까? 점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질적인 걸 띄게 되고 그 교질이라는 거는 가끔가다 콜로이드라고 이제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콜로이드라는 거는 교질이다. 비표면적이 커서 어떤 교질적인 성질을 띠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질 물질은 그 부식이 그러니까 유기물이 부식이 돼서 생성된 부식 교질물이 그 점토 교질물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이 점토 강물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부식 교질물이 비표면적도 크고 교질적인 어떤 성질이 더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토 강물입니다. 점토 강물은 이제 그 화학적인 성질을 띠려면 잘게 부서져서 비표면적도 커지고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거는 작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2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죠. 0.002 이제 2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 이제 우리가 2차 강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강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차 강물은 물리적인 그 풍화만 걸친 상태입니다. 여기는 물리적. 그런데 1차 강물에서 2차 강물로 되려면은 화학적인 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교질도 띄고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보다 화학적인 그 반응이 많이 걸친 거죠. 같은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같은 물리적인보다 화학적인 게 많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유의하시면은 점토 강물이 1차 강물하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점토 강물이라는 걸 2차 강물이랑 같은 말이고 1차 강물과 이제 차별되는 거는 교질을 띠고 비표면적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토 강물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규산염이 이제 기본입니다. 점토 강물의 기본이고 층이 쌓여 갖고 이제 뭐 층상을 이루고 결정을 이룹니다. 그다음에 그 결정이 이루진 않은 그런 금속 산화물이 있고요. 수산화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속 산화물은 이제 철 같은 것이 이제 2차 광물이 되면서 이제 괴타이트나 헤마타이트 같은 게 이루면서 이제 결정을 이루긴 하는데 비결정입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수산화물이라는 거는 저기 깁사이트 알루미늄이 이제 수분하고 합쳐져서 이제 그 점토 광물이 되는데 이걸 깁사이트인데 이것도 이제 수산화물 같은 것은 비결정입니다. 결정형인 규산염 점토 광물하고 금속산화물이라든가 수산화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결정이다. 점토 광물은 층상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그러면 이 점토 광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규산염하고 규산염에
관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158쪽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잘못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소 사면체, 알루미늄 팔면체.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점토 광물을 이루는 층상, 아까 층상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점토 광물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면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이루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운데 규소 사면체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소 사면체라는 건 뭐냐면은 가운데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는 사가입니다. 플러스 사가. 그 다음에 바깥에 그 산소가 4개가 있습니다. 산소는 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교재에 있는 것 보면은 이 바깥에 산소는 되게 크고 이게 이제 꽉 물리면서 4개가 꽉 물리면서 그 사이에 4개 사이에 규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로다 이제 그 원자가로 얘기를 한다면 규소가 사면체에서 규소가 가운데 있으면서 사가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4개가 산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번 원자가로도 계산해 보면 이게 플러스 4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깥에는 마이너스 2가들이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게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정은 기본적인 결정이 점토 광물의 기본적인 결정은 규소 사면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막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가 항상 띄겠죠. 그죠? 음전하를 계속 띄겠죠. 그래서 점토 광물은 음전하다 이런 거가 이제 성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루미늄 팔면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팔면체. 알루미늄 팔면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책의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160쪽에 있습니다. 160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알루미늄이 중심이 돼서 알루미늄 상가가 가운데 있고 바깥에 6개의 산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조이게 되면 공인데 6개의 공이 꽉 조여서 그 사이 가운데에 이제 알루미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 2까지요. 전부 다 산소니까 산소가 6개가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결정을 이루는데 이것도 이제 이것처럼 원자가를 계산하다 보면은 3에 플러스 3까지 알루미늄 상가에 이게 둘, 넷, 여섯니까 2, 6,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원자가는 결정적으로 이 결정만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9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도 음전하를 띠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4가가 항상 다른 결정이 갖다 붙는다 그래도 항상 마이너스 4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결정이 이루고 알루미늄도 옆에 계속 붙는다고 쳐도 그 겹겹이 쌓여도 항상 마이너스 음전하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점토 광물을 이루는데 기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띈 것끼리 이렇게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점토 광물은 음전하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은 설명을 드렸고 159쪽 한번 볼까요? 159쪽에 첫째 양이온에 의한 규소 사면체 연결, 양이온에 의한 규소 사면체 연결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감남석 같은 게 있습니다. 감남석은 마그네슘, 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독립된 규소 사면체들의 결정이 단위 구조로 되어 있는 광물인데 가장 간단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감남석 같은 경우는 순수한 F2 철하고 규소, 그러니까 규소 철하고 규소 마그네슘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남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풍화되기 쉬운 이제 그런 광물로 돼 있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이 이렇게 이제